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 사스 판례 중에 3판례 있잖아요. 퀄컴 판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어렵잖아요. 저도 이거 사실관계 파악하느라 며칠 걸렸어요. 보시면 이 표준화 기구가 있고, 그다음 표준 필수 특허권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미나에서는 제3판례가 제일 그 화두였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시험 범위에서는 공정거래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오면 중요 판례고 안 나오면 안 중요 판례잖아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건데 아무튼 시험 범위긴 하잖아요. 탑10 판례가.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표준화 기구가 있고 표준 필수 특허권자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표준 필수 특허라는 게 뭐냐면 꼭 이게 표준화가 필요한 그 영역이 있어요. 표준화가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 요거는 그 통신 분야거든요. 통신 분야는 어떤 기술이냐면 여러분들이 말을 해요. 말을 하잖아요. 그거를 기호로 바꿔요. 그 기호로 바꾼 다음에 이게 전기 신호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기호를 이거 다시 소리로 바꿔요.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전화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거를 그, 그, 그 통신 단계에 따라 가지고 2G 단계라고 또 있고 3G, 그다음 4G, 지금 5G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그 기술의 이런 게 이제 통신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언어를 기호로 바꾸는 요거는 우리가 이제 기호니까 이게 모두 다 일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표준화가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표준화가 필요한 영역이니까 그 각 국가마다 표준화 선정 기구가 있단 말이에요. 표준화 기구가. 그러니까 이 통신할 때 어떤 거를 어떤 기술을 어떤 5G, 4G 기술을 그 뭐냐 표준으로 선정을 한다. 이런 표준화 기구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아마 이게 미국인가 그러고 이게 유럽이고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게 무슨 약자인데 다 표준화 기구란 말이에요. 표준화 기구가 우리 통신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뭐를 표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선정을 해요.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표준화를 선정을 하면 거의 그 미국에서 선정을 하면 유럽에서 선정하고 이렇게 각 국가마다 그 다른 게 아니고요. 표준화 기구가 다 비슷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다 표준화를 해요. 왜냐면 글로벌 시대니까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퀄컴이 표준화가 많이 선정이 됐어요. 퀄컴은 그 통신 기술이. 됐죠? 근데 이제 표준화가 선정이 됐으면 꼭 그거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허권이란 건 뭐 독점할 수 있는 권리인데 표준화가 선정이 됐으면 이거는 이제 시장을 완전히 100% 독점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특허가 독점권이긴 한데 시장 지배 그 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특허권자가 시장 지배를 50% 하고 어떤 특허권자가 시장 지배를 50% 하고 뭐 이런 시장 지배라는 게 있는 건데 이 표준화가 선정이 되면 이 퀄컴이 시장 지배를 100% 해버린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의무로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됐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시를 잘 허용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표준화로 선정이 되면. 그게 이제 프렌즈 선언이에요. 프렌즈 선언. 표준화 선정이 되면, 표준으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럼 프렌즈 선언을 하게 돼 있어요. 프렌즈 선언이 뭐냐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요건으로, 우리가 이제 실시를 허용하겠다라는 걸 퀄컴이 표준화 특허권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 프렌즈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영어가 뭐냐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요건으로 실시를 허용하겠다. 이게 이제 프렌드 선언이에요. 됐죠?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이 표준 이 통신 분야에서 이 산업 그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이 라이센스 사업부가 있고요. 여기 라이센스 사업부, 그다음 모뎀 칩셋 사업부가 있고요. 그다음 휴대폰 제조 사업부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라이센스 사업부는 여러분들 그 IP로 돈 받아먹는 그러한 그 필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CC로 받아먹는 영역이에요. 여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하나의 그 사업 영역이잖아요. 하나의 사업 영역인데 CC료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하는 영역이고요. 그 밑에는 모뎀 칩셋을 만드는 사업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는 완성품 만드는 사업 영업이에요. 됐죠? 이렇게 세 가지 단계의 사업 영업으로 이루어진 게 이제 통신 분야에서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퀄컴의 특수성은 뭐냐면요. 퀄컴은 지금
퀄컴은 여기 퀄컴은 라이센스 사업부도 있지만 모뎀 칩셋 사업부도 있어요. 이게 특이점인 거예요. 퀄컴은 라이센스 사업부도 있고 모뎀 칩셋 사업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에 대해 가지고 여기 두 가지 영역에 대해 가지고 퀄컴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라이센스 사업부가 있으니 있고 모뎀 칩셋 사업부가 있으니까 이 퀄컴은 그 자신의 퀄컴 모뎀 칩셋 사업부에게만 라이센스를 허용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퀄컴 라이센스 사업부가 퀄컴 모뎀 칩셋 사업부에게만 실시를 허용하고 왜냐하면 이게 이거긴 자회사 모회사 관계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실시를 허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퀄컴 라이센스 사업부가 다른 모뎀 칩셋 제조사한테 CC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포인트, 이게 행위 1. 이게 이제 특허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별로 특허랑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 아시겠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이 퀄컴 모뎀 칩셋 사업부가 휴대폰 제조사에게 칩셋을 공급을 해요. 아시겠죠? 휴대폰 제조사한테 칩셋을 공급하면 여기 휴대폰 제조사가 애플, 삼성, 화웨이, LG전자 뭐 이런 데 핸드폰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걸 공급을 하면서 이 행위 3이랑 연결시키거든요. 행위 2랑 행위 3이랑. 그러니까 이 퀄컴에서 만든 모뎀 칩셋을 휴대폰 제조사한테 주면서 그저 이 주는 조건으로 그 행위 3을 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퀄컴이 모뎀 칩셋 사업부를 지금 독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퀄컴 라이센스 사업부가 퀄컴 이 모뎀 칩셋을 퀄컴 여기한테만 주고 있고 다른 데는 안 주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모뎀 칩셋 제조사한테는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한테만 주니까 얘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 독점하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퀄컴이 모뎀 칩셋을 파는 입장인데 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휴대폰 제조사한테 퀄컴의 여기에서만 그 칩셋을 공급을 한다. 아시죠? 내가 칩셋을 공급해 줄 테니까 대신 이 행위 3에 따른 그 계약을 맺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행위 3도 되게 불공정한 계약이에요. 보시면 행위 3이 뭐냐면 포괄적인 라이센스거든요. 이게 그 퀄컴도 이게 표준 필수 특허가 있고 비표준 필수 특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휴대폰 제조사는 표준 필수 특허랑만 그 계약을 맺고 싶을 거 아니에요. 비표준 특허는 CC 계약을 맺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퀄컴이 라이센스를 그 표준 필수 특허뿐만 아니고 비표준 특허까지 포함해가지고 휴대폰 제조사랑 맺도록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 일방적인 거래 조건. 휴대폰 제조사가 이 표준 필수 특허라는 거는 그냥 표준화가 되어 있다는 거지 우수한 특허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수한 특허라는 게 아니고 표준화가 되어 있다는 거니까 이 휴대폰 제조사도 이 우수한 특허여야 라이센스를 체결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 조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나만 이제 나랑만 이제 실시 계약을 맺고 그 우수한지 안 우수한지를 조사를 못하게 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휴대폰사가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이 뭔 말이냐면 이 휴대폰 제조사도 이게 대기업이잖아요. 애플, 삼성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니까 얘도 표준 특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그 3G, 4G, 5G에 해당하는 통신 특허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통신 특허. 통신 특허를 얘와 그냥 크로스 라이센스처럼 내가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한테 어 라이센싱을 줄 테니까 휴대폰 제조사가 나한테도 라이센싱을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퀄컴은 표준화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우수하지도 않은 특허를 얘한테 라이센싱 주면서 우수한 특허를 이렇게 라이센싱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휴대폰사의 특허 무상 제공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얘가 무상으로 이렇게 얘가 얘한테 CC권을 허용하는 대신 얘도 얘한테 무상으로 CC권을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고리가 얘가 이제 퀄컴이 그 휴대폰 제조사한테 라이센싱을 받잖아요. 라이센싱 받으면 이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한테 라이센싱을 받잖아요. 이게 다시 모뎀 칩셋 사업부로 가잖아요. 모뎀 칩셋 사업부로 가면서 이게 이제 퀄컴은 지금 이 특허에 대한 CC권자지만 아시겠죠? 대기업이요. 애플, 삼성에 대한 CC권자지만 CC권자가 양도해도 권리 소진 되잖아요. 권리 소진 되니까
이 여기 모뎀 칩셋 사업부에서 이제 특허는 권리 소진된 특허잖아요. 그러니까 특허 침해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허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걸 가지고 또 얘한테 이제 파는 거예요. 내 제품을 사면 특허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 얘 다른 사람 제품을 사면 특허 침해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악순환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장을 잠식해 버렸어요. 퀄컴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행위 그 라이센싱 거절 행위 있잖아요. 라이센싱 거절해가지고 칩셋 시장을 독점을 했어요. 아직도 칩셋 시장을 독점해가지고 칩셋이나 라이센싱 요거 행위 2번 행위 2번 있잖아요. 칩셋이나 라이센싱 연계를 해가지고 행위 2번이랑 행위 3번이랑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행위 3번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시 칩셋 시장을 독점함. 왜냐하면 이게 그 부로-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통신 특허에 대해서 얘가 또 하면 권리 소진되니까 그죠? 권리 소진되니까 또 여기에 독점하게 되잖아요. 이 독점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퀄컴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행위 1, 2, 3을 다 잘못 그 연결해서 다 잘못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특허법에서 관심이 있는 거는 행위 1이에요. 행위 1. 어차피 행위 1, 2, 3이 다 공정거래법 위반이었어요. 근데 행위 1에서 잘못한 게 뭐냐면 프렌즈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휴대폰 제조사한테 CC를 허용한 거 맞잖아요. 휴대폰 제조사한테 CC를 허용한 거 맞는데 모뎁 칩셋 제조사한테 CC를 허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휴대폰 제조사한테 지금 프렌드하게 CC를 허용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휴대폰 제조사한테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 요건으로 CC를 허용했다고 쳐요. 그렇지만 모뎀 칩셋 제조사한테는 CC를 허용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행위 1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서 요게 주장 2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장 2번. 주장 2번에서 그 완성품 단계에서 완성품 단계에서 이제 CC를 허용한 게 프렌드 요건을 만족하는 거냐. 부품 단계에서 CC를 허용하지 않았어도 완성품 단계에서 CC를 허용하면 프렌드 요건을 만족하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프렌드 확약이란 거는 애니온 요건이랑 프렌드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아시겠죠? 이거 우리가 그 주목하고 있는 거는 맨날 여러분들 외우는 건 프렌드 요건이잖아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 요건으로 CC를 허용하겠다. 이 프렌드 요건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애니온 요건도 있는 거예요. 애니온 요건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프렌드하게 CC를 허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프렌드 확약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차별 요건으로 CC를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애니온 요건 위반이잖아요. 아무리 여기서 지금 완성품 단계에서 CC를 허용했어도 부품 단계에서 CC를 허용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애니온 요건 흠결이에요. 애니온 요건 흠결이니까 공정거래법 위반인 거예요. 됐죠? 이게 포인트인 거고 주장 1, 2, 3, 4, 5, 6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이 주장 2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품 단계에서 라이센스를 거절하지 않았어. 이건 사실관계가 문제가 됐거든요. 이게 이 사람이 증거를 많이 냈어요. 증거를 많이 내가지고 부품 단계에서 라이센스를 거절했다고 이건 사실관계 문제예요. 법리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 주장 2번 프렌드 확약이 부품 단계 라이센스를 강제하지 않는다 이거 있잖아요. 프렌드 확약은 애니온 요건이 있어요. 프렌드 요건뿐만 아니고 애니온 요건이 있으니까 요거는 애니온 요건 흠결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판례에서 한 가지 키워드만 가져가면 애니온 요건이에요. 됐죠? 그다음 주장 3번. ETSI 특허 정책에서 제품이 아닌 라이센스를 전제로 함. 요거 있잖아요. 여기는 ETSI가 유럽이거든요. 유럽이니까 그 문서가 영어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부품이라는 게 뭐냐면 디바이스라고 써 있었어요. 그 문서에. 아직 유럽 표준화 기구에 디바이스라고 써 있었어요. 디바이스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게 뭐냐면 디바이스가 완성품만 해당하는 거다. 부품은 해당하지 않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퀄컴이. 근데 디바이스는 부품도 해당하는 거예요. 부품도 유럽 표준화 정책에 이제 ETSI의 특허 정책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부품도 디바이스에 포함되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특허법은 ETSI 특허 정책이 기속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ETSI 특허 정책이 어땠든 간에 우리 법원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부품 단계에서가 아니 제품 단계에서 라이센스를 하는 건 어뢰 관행이었다 이러잖아요. 아니 관행을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퀄컴이 이렇게 시장을 독점해가지고 관행을 만든 건데 관행을 이유로 그 뭐냐 공정거래법 흠결이 아니라고 하면 이게 닭이 먼저리 달걀이 먼저예요. 아시겠죠? 이 사람이 관행을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품 단계에서 소진적 라이센스를 제공하여
한다는 결론을 내린 국가 없다. 이게 소진적 라이선스가 아까 뭔 말이에요? 이 애플 삼성으로부터 CC를 허용받은 다음에 얘가 이제 통상 CC권자가 되잖아요. 통상 CC권자가 양도를 하면 권리 소진되잖아요. 이 퀄컴의 그러면 모뎀 칩셋에는 권리 소진이 되니까 여기 특허의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 모뎀 칩셋이 되는 거잖아요. 퀄컴의 모뎀 칩셋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권리 소진을 인정한 국가가 없다 그러는 거거든요. 소진적 라이센스를 허용한 국가가 없다. 근데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제 판시를 했어요. 결론 국가가 없다 이랬는데 우리나라가 최초로 한 거니까 당연히 결론 내린 국가가 없죠. 아시겠죠? 우리나라 이후로 이제 대만, 뭐 유럽 우후죽순으로 퀄컴에 대해 가지고 공정거래가 흠결이라고 자꾸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프렌드 위반이 공정법 위반이 되지 않다. 이거는 그냥 공정거래 위반 맞아요.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애니온 요건 흠결이니까. 알겠죠? 이게 주장 2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장 2. 애니온 요건이 제일 중요한 거고. 아시겠죠?